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7%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62평을 돌파를 했습니다. 머리 위에 뭐가 있죠? 200일 이평선, 1년짜리 이평선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략 지금보다 한 6에서 7%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돌파를 하고 나니까, 그리고 이 며칠 전부터 22평에 대한 각도가 바뀌었죠. 단순히 기술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는 AI 투자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면 뭐가 발생하죠? 테마가 형성이 돼요. 테마가 형성이 된다는 건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이유 AI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 그러면 에너지, 즉 원전에 대한 수요를 불러내는 건 AI이기는 하지만 여기엔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에 대한. 이게 미국 에너지부예요. 여기에 대한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는 AI가 없었고, 또는 미국 에너지부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여기서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는 내려왔었던 건가? 아니죠. 이때 25년도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갈 때도 AI 투자는 계속되고 있었고, 에너지 부족 사태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대안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근데 가격이 먼저 반영했죠. 이 가격이 쭉 올라가서 14만 원까지 올라왔었던 겁니다. 실제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25년 1월, 그리고 2월 달의 상황을 보면 가격대가 대략 2만 원 초반 중반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쭉 올라가서 14만 원까지 7배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뭐가 필요하죠? 이 가격대를 지키려면 탄탄한 실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탄탄한 실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 건 뭐예요? 1년 이상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상승 구간을 만들었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선반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좋을 거니까 일단 주가 먼저 땡겨.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강남으로 어떻게 빨리 오는 지역이 있어. 뭐 GTX니 뭐니 뭐 만들면서, 뭐 지하철 뭐 만들면서 연장 공사 막 하면서 어디 역사가 딱 만들어진대. 역사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GTX 만드는데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그쪽 지역에는 역사가 세워질 거야 라는 내용 하나만으로도 먼저 올라가죠. 그 근처의 집값이, 아파트값이나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입니다. 선반영돼요. 실적보다 먼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앞으로 원전 할 건데 왜 중간에 쉽니까? 쉬었다 가잖아요.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계속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조정폭이 대략 10만 원 전후, 뭐 많이 빠져봐야 한 9만 원 정도, 여기까지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데 AI라고 말씀드렸었는데, AI에는 삼성전자, 여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뭐가 필요하죠? 두산에너빌리티가 필요한 조정 받고 있었죠. 여기서는 횡보가 조금 더 길게 나왔어야 됩니다. 작년 거의 한 7, 8, 9월 달처럼요. 근데 나올 법할 때 뭐가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뭐가 진행됐죠? 신고가, 선반영. 이게 나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내용들이 전부 다 해소가 됐어요.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고, 빠지는 과정에서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은 장기 이평선을 이탈한 상태에서 확인되면 매수 구간을 잡아라. 단 분할 매수로. 지금 비중 조절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천천히 사기 위해서고, 지금은 확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나빠져요? 아니에요. 위에 올라가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나빠져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참고적으로 2050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AI로 인해서 시장이,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AI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단지 가격만 낮아졌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고 나서 매수관을 잡았을 때 그게 지금입니다. 단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천천히 사기 위해서 비중 조절이 필요했다면 여기서는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가격 버티죠. 그리고 두 종목만 딱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정기술 뭡니까? 원전이죠.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현대건설 어때요? 8%, 11%. 이틀치의 등락폭을 보면 거의 한 20% 이상씩 5% 정도 상승권을 만들어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방향을 잡아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지금은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 조절이 필요할 때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의 비중 조절을 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분산 투자를 해야 될 때다.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한정기술, 현대건설 이런 쪽으로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제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야 될지, 그리고 고가와 저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면 요 내용인데,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 자동일치 차트 매매 내역 화면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기, 삼성전자가 시세를 내고 있었을 때만 MLCC 또는 PCB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2주 걸렸습니다. 62평까지 오면 쉬었다 갑니다. 그 쉬는 구간을 삼성전기도 보내고 있는 건데, 62평을 수렴하자마자 매도 구간을 잡았고 46% 이렇게 떨어집니다. 수익의 폭이 이렇게 커진다는 소리예요. 등락폭, 시장의 등락폭이 커질 때까지. 물론 최근에 주춤한 이유는 엔비디아 실적 때문인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먼저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순환매. 근데 순환매가 도는 구조는 대장주가 탄탄하게 버티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현재 AI 대장주가 한국에선 어디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격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상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부터 뭘 해야 돼요? 매수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확대시켰을 때 우리가 비중을 늘리고 몰빵식으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의 폭이 커지겠죠. 몰빵한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현대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입니다. 근데 왜 현대건설이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느냐? 보세요. 매수했죠? 62평에 대한 저항받죠? 돌파하죠. 이 돌파하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된다고요. 신고가 구간에서의 매매 구간을 잡더라도 애초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한 15%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쪽 첫 번째 신고가 구간에서도 가격을 확인하자마자 매수 구간을 계속해서 잡고 있죠. 그런 결과는 40%대 수익 구간까지 터집니다. 계속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현대건설은 뭐예요? 원전이라 그랬죠. 왜? 시공 쪽. 두산에너빌리티는 주 기기를 납품합니다. 그리고 주 기기는 시공 안에 들어가 있죠.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에서 대장인 것은 맞지만 이걸 토대로 전체적으로 원전을 지어내는 건 건설 쪽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움직일 때, 아니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같이 시세를 확인하는 종목군들, 이쪽으로는 수급이 계속 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2평에 대한 돌파를 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 9월 말,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오는 10월 초, 이 정도까지는 62평 올라가면 내려오고 등락 구간이 존재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도체는 아니죠. 근데 AI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한 상태에서 현대건설까지 키운 겁니다. 한정기술도 이따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왔었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점, 두산에너빌리티는 이제 순환매 구간에서 시세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는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도 실시간 타점에 대한 내용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영상으로도 남겨드리지만 소통방에서 구독자 인증을 하신 분들은 모두 무료로 입장시켜 드립니다. 돈 안 받아요.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실시간 타점 외적으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판단, 시황에 대한 판단은 뭐예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예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미국 시장도 거래 부진의 소강 상태,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거래 부진의 소강 상태, 이 틈을 타고 들어온 게 에너지 쪽입니다. 물론 이슈가 있어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뭘 할 것 같다, 수주가 터질 것 같다, 도움을 줄 것 같다, 이런 내용들 다 뭡니까? 할 것 같아, 이것도 돼, 이것도 될 것 같아.
기대감이 있었을 때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상한 실적보다 계속해서 넘어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빠졌었던 이유도 예상한 실적보다 낮게 나와서가 아니에요.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실적 확인에 대한 부담이 없죠. 실적은 너무 좋아질 텐데 가격대는 너무 싸졌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지금부터 기대감이 또 발생하기 시작한 구간까지 올라온 겁니다. 단지 62평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62평을 지지하게 될 거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황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에 대한 시세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 구간을 보이겠죠. 보세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온다. 단 기대치도 그만큼 높다. 실적 발표 후에는 등락폭이 커질 수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고 올라와도 다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상황. 횡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해요? 먼저 치고 나가는 쪽은 시세를 가장 빠르게 신고가 부근까지 땡겨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되면 당연히 한번 털고 조정을 기다리는 것이 맞죠. 빨리 올라가면. 하지만 천천히 올라가면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화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계좌를 오픈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왔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 시세의 폭까지 다 나옵니다. 수익의 폭이죠. 49%. 언제? 신고가 구간입니다. 모두 다 신고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만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매수했죠?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요. 15% 수익 구간에 있고 안 팔아요. 왜? 장기 이평선까지 먼저 올라왔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장기 이평선을 수렴하는 상황이 오면 현대건설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때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상태에서 현대건설은 매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현대건설 매도해서 수익을 본 자금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추가 매수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을 다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그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누구나 볼 수 있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5481-4045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5481-4045번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런 조정을 주죠. 근데 확인하고 매도하세요. 고가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5481-4045번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